자, 시작할게요. 예. 음. 자, 2시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페이스 상평형도를 이제 들어갔고요. 상평형도를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딥스 에너지를 살펴봤었고, 특히 우리가 이제 리퀴드하고 솔리드, 그다음번에 이제 응집산과 베이퍼, 그다음에 리퀴드 솔리드 사이에 있어서의 그 상평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 솔리드 리퀴드 라인을 한번 봤었고요. 그다음에는 리퀴드 베이퍼 혹은 솔리드 베이퍼 쪽을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의 변화 같은 것들을 봤었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이라고 그 페이스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이퀘이션이 이제 클라시우스 클라페용 이퀘이션, 그죠? 이 이제 그 프레셔, 그 우리 페이스 라인이 PT 다이어그램에서 P하고 T의 그 기울기가, 그 사이 기울기가 이와 같이 압력과 엔탈피의 변화, 그 멜팅 포인트를 갖다, 그러니까 그 이퀄리브럼 건너가면서 그 두 페이스 간에 있어서의 잠깐만, 요거 전 조금 일반적인 게 있었지. 잠깐만요. 여기. 가장 이제 그 다 범용으로 적용이 되는 거는 이제 요거. 그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그 엔트로피 변화하고 어떤 두 페이스 간의 엔트로피 변화와 볼륨 변화의 레이시오가 되는데, 엔트로피 변화는 우리가 이제 엔탈피 체인지를 온도로 나눈 거니까 요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요. 요건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베이퍼 한쪽이 베이퍼라고 했을 때는 그 우리가 볼륨이 주로 베이퍼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됐고, 이제 리퀴드 뭐 솔리드 경우에는 이제 저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 학생이 지난 시간에 내가 CP가 왜 발산하는지 물어본 학생이 아직 안 왔구나. 그죠? 이따가 오면 내가 답변해 줄게. 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걸 이제 우리 모아가지고, 이 시간에는 이제 그걸 모아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액체의 경우에, 그러니까 워터의 경우에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상평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자, 이쪽은 프레셔, 이쪽은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압력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의 경우에 독특했던 게 뭐냐면은 솔리드하고 리퀴드의 이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 이렇게 그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파시티브한 기울기를 가지는 음의 기울기가 가지는 거가 이제 물의 독특한 성질, 그러니까 녹으면서 덴시티가 올라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리가 레질레이션 뭐 이런 것들 연결됐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되고, 요 페이스타임도 다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한 셈인데요. 딱 하나 안 한 게 뭐냐면은, 요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그러니까 세 개의 페이스가 공존하는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삼중점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는 뭐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면은, 내가 물하고 얼음, 제 그림처럼, 내가 얼음. 물하고 얼음을 넣고, 그 다음번에 이제, 위에다가 내가 이제 뭐 적당한 진공을 처음에 만들어 공기를 다 빼고, 그 상태에서 내가 또 가두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물과 얼음이 녹으면서 일부가 기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내부는 우리가 이제 바깥하고 완전한 평형을 이루기 전에 이 내부는 어떤 우리가 세 개의 페이스,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다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게. 자, 그런 게 가능한 점이 요 점입니다. 그 점은 딱 우리가 이제 딱 한 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점에서의 온도와 압력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의 경우에는 그 삼중점의 값이 얼마냐면은 온도는 0.007호도, 그러니까 거의 0도가 되겠고요. 압력도 이제 거의 0인데 살짝 높은, 이게 요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값에서 삼중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세 개 페이스가 공존하는 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페이스 다이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요런 우리가 이제 이 실선들 실제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에서 존재하는 그런 이퀄리브리엄 라인이 되겠고요. 이 점선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솔리드, 리퀴드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솔리드가 일부가 메타스테이블하게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솔리드와 리퀴드가 어, 잠깐만 그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솔드 리퀴드가 상평형을 이루는 뭐 메타스테이블한 것들. 그런 라인들이 조금씩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삐져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선들은 이제 우리가 메타스테이블하게 존재하는 그런 상들을 고려했을 때 그 베이스, 라인, 이퀄리브럼 라인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직선, 그러니까 세 개의 직선, O하고 A 프라임, 그 다음번에 O, B, C, 이 선들, 요 선들은 다, 이 직선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클라시우스 클래피용 이퀘이션, 그걸로 표현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볼륨 변화, 분의 이제 엔트로피 변화인데, 그걸 엔탈피 변화로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자, 그런 우리가 이제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 학생 아직 안 왔네? 맞죠? 지난 시간에 CP 발산하는 거 물어본 학생 아직 안 왔죠? 그죠? 피아노지? 딱 걸렸네. 음. 자, 좋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깁스 프레네즈 관점에서 삼중점 근처에서 이 서로 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상평의 노래 있는데, 이걸 따져보면은요. 이제 그림이 되게 지금 좀 복잡한데, 요걸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참 희한하네. 이게 왜안 될까, 이게? 이상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물의 이 베이스 다이그램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겼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일정한 압력에서 P1, P2, P3에서 이쪽으로 온도를 올려가면서 깁스 에너지, 이제 요 라인 P2, P3 이 라인을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각각의 페이스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P1을 봐보죠. P1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솔리드에서 그 다음에 리퀴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베이퍼로 가는 이제 라인이 되겠어요. 자, 그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깁스 에너지를 한번 봐보면은요. 이게.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공식이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 했던 건데, 깁스 에너지를 온도에 대한 미분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되고요. 볼륨에 대한 미분은 이제, 프레셔에 대한 미분은 볼륨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요 기울기는 온도에 따른 변화니까 마이너스 엔트로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롭의 크기가 엔트로피가 되는 거겠고 슬롭의 크기가 엔트로피가 되는 거겠고 엔트로피는 지금 순서가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순으로 되어 있죠. 솔리드 제일 작고 리퀴드가 크고 베이퍼가 가장 크고 그죠? 자, 그러니까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이렇게 우리가 SLV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스케매틱하게. 그죠? 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요 왼쪽 처음에 A까지는 얘가 지금 솔리드가 나오는 거니까 솔리드가 제일 낮은 값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 사이, 이제 A에서 C까지는 리퀴드가 가장 안정하게 되고 그 이상에서는 베이퍼가 안정하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깁스 에너지 기울기가 이렇게 급한 거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지, 엔트로피가 크게 승자가 되는지 우리가 그림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B점 같으면은 지금 솔리드가 이제 메타스테이블하게 안정하지 않게 존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베이퍼하고의 어떤 우리가 이제 상전이 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메타스테이블한 솔리드에서 베이퍼가 한 상전이 점이니까 여기에서 요 주선, 그러니까 요 라인이 의미하는 거는 솔리드에서 베이퍼로 가는 승화 곡선이 되는데, 그 승화 곡선이 약간 위에까지 뻗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솔리드가 메타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나타내는 게 되겠어요. 이게, 이건 메타스테이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깁스에너지가 위쪽에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또 이제 그런 라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낮췄어요. 이게 지금 압력을 낮췄어요. 자, 압력을 낮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 그림이 지금 위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G가 증가하는 방향인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값이 일정하게 맞추지는 않았어요. 그림이 약간 스케매틱한 그림이라서, 하긴 한데, 원래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G를 압력으로 미분한 거는 볼륨이니까 플러스 값이잖아요. 압력이 떨어지면 깁스에너지가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그죠? 떨어지니까 좀 밑으로 내려간 걸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데, 뭐 이게 크게 그렇게 딱 이게 제대로 잘 맞춰서 한 거, 이게 그 스케일까지 뭐 맞춰서 한 건 아니라서 그냥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압력을 낮춰서 요거는 지금 삼중점이 돼요. 삼중점을 지나가요. P2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삼중점에서는 요 세 라인이 그죠? S에서 L하고 V가 이렇게 이제 교차하는 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생기는 거고 P3에서는 이제 이게 더 압력이 떨어지면서 뭐냐면은 솔리드에서 바로 베이퍼로 가는 그래서 승화만 일어나고 리퀴드는 전체 온도에서 항상 메타스테이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상황이 돼요. 이게 자, 요런 양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다 꼼꼼히 계산하고 따져보면 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실제에서 가장 큰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면은, 이 베이퍼의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솔리드와 리퀴드의 엔트로피 차이는 물론 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베이퍼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베이퍼의 엔트로피에 의해서 얘가 전체적으로 많이, 아, 쏘리, 쏘리, 그건 아니고, 자, 그거고, 잠깐만, 여기에서는 요걸 밑에 가보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압력의 미분값이 볼륨이잖아요. 그러면 볼륨은 또한 이제 볼륨은 지금 보면은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비슷하지만 리퀴드가 이제 0도 근처에서 조금 더 낮고요. 조금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베이퍼가 훨씬 더 밀도가 볼륨이 더 크죠. 이게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럼 볼륨이 요거가 이제 이 뭐냐면 요거가 볼륨이 크다라는 거는 압력에 따른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베이퍼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내려가면서 실은 베이퍼의 깁스 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네거티브니까. 이해가 되세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은 자, 깁스 에너지가 자, 지금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이렇게 SLV가 있는데 내가 압력을 낮추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다 내려가긴 내려가요. 다 V가 포지티브 값이니까. 근데 베이퍼가 가장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이 선이 내가 그러면 이제 어프록시메이트하게 이 솔리드하고 리퀴드를 내가 그냥 놔두고 베이퍼만 쫙 내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양상이. 이게. 그러면 내가 내리게 되면은 쭉 내리게 되면은 이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 개가 교차하는 점을 지나가겠죠. 이게 삼중점이 되는 거고요. 더 내리게 되면은 바로 솔리드에서 베이퍼로 가는 승화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여기서 이제 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씩 물론 솔리드 리퀴드가 이제 변하니까 조금씩 그 좀 쉬프트하긴 하지만은 주된 드라이빙 포스는 그 베이퍼의 볼륨에 의해서 얘가 확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삼중점 그 다음에 바로 승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바뀌어 나가는 양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거에서 오케이? 죠? 아직도 안 왔나? CP 무한대. 아직도 안 왔어?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얘를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어. 그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 솔리드 리퀴드 베이프 맞죠? 그죠? 돌려가지고 이제 이거 갖다가 밑으로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 온도를 고정하고 압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 이제 이게 내가 반대 방향으로 봐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90도 돌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이게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조금 헷갈리죠? 자, 그럼 처음에 T1. 자, 이게 T1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제 압력이 증가하면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를 보는 건데 압력에 따른 변화는 지금 파지티브니까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T1에서는 리퀴드, 잠깐만. 어, 그죠? 베이퍼에서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 그다음에 리퀴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베이퍼에서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 그다음에 리퀴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거가 이제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온도를 갖다가 이제 낮췄어요. 그죠? 온도를 낮추면 전체적으로 이게 모양이 이제 이게 기준점이 좀 바뀌 쉬프트를 하는 건데 온도의 바뀜에 따라서 되는 거는 마이너스 엔트로피거든요. 그 엔트로피는 베이퍼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베이퍼가 수증기가 가장 빠르게 지금 이제 이게 가장 마이너스 값이고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죠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잠깐 맞죠? 이게 마이너스 값이고 내려가는 온도가 지금 내려가는 거니까 G가 지금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기준점을 좀 바꿔서 이게 좀 이게 딱 맞지는 않아요. 어찌됐거나 주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압력에 대해서 깁스 에너지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베이퍼 그다음에 솔리드 그다음에 리퀴드 그죠? 베이퍼 이거 되게 헷갈리네요. 베이퍼 솔리드 리퀴드 그렇게 되죠? 그죠? 베이퍼 솔리드 리퀴드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깁스 에너지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증가를 하는 건데 그게 베이퍼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잠깐만. 오늘 헷갈린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아, 미안하다. 온도가 내가 아까도 보면서 계속 헷갈렸어.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이 미안해요. 온도가 T1, T2, T3면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엔트로피가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제 깁스 에너지도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T1, T2, T3에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제 깁스 에너지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베이퍼가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주로 많이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삼중점을 지나고요. 삼중점을 지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솔리드에서 이제 아니 베이퍼에서 리퀴드로 가는 그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맨 밑에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이스 다이어그램인데 그거를 이제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 그 변화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 앞에서 봤던 근데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고 삼중점 근처로 우리가 많이 확대하고 좀 이렇게 봐서 그렇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전체 온도 구간과 압력 구간에서 물의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좀 보여요. 이렇게 X축은 지금 0켈빈에서부터서 뭐 800켈빈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건 요 근처가 되겠어요. 압력은 이제 뭐 1파스칼에서부터서 이제 뭐 여기가 아마 이제 1기압 근처가 되겠죠? 뭐 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는 고압까지. 로그 스케일입니다. Y축은. 자, 요런 식에서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고요. 이게 이제 베이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솔리드, 이게 리퀴드인데, 솔리드가 이제 얼음이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수소 결합이 어떻게 배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헥사고날 아이스. 그거가 이제 가장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얼음이 되겠고요. 그 위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얼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수소 결합이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페이스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씩 뭐 나올 때마다 막 옛날에는 네이처 논문이 나오고 막 이렇게 압력 엄청 가하게 되면은 막 독특한 그런 아이스 구조가 나와가지고 막 네이처 논문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중에서 지금 좀 특별한 베이스 하나가 있는데 아이스 X라고 아이스 10이죠, 아이스 10. 열 번째 뭐 아이스 그 베이스. 요거가 보면은 요거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구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하얀색이 수소인데 어떤 점이 특이해요? 응? 과시도가? 그러니까 왜냐면 수소가 원래는 H2O가 이제 한쪽에 산소에 붙어 있죠, 수소가. 근데 요거는 아이스 X는 보면 딱 중간에 있어요, 산소 중간에. 이게 워낙 많은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얘가 어느 한쪽에 붙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페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 이제 나오는 페이스가 되겠죠. 오케이? 네.
아직도 안 왔나? CP 무한대? 특이하네. 자, 그 다음 깁스 페이즈 룰. 자,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이제 베이스 다이그램에서 이제 온도와 압력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뭐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 이렇게 세 개의 베이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 참,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얘기 안 했던 거가 여기 지금 리퀴드하고 베이퍼 사이가 항상 잘 정의되어 있는 어떤 이클리건 라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이 되면은 이게 리퀴드와 베이퍼가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임계, 그러니까 초임계 유체, 초임계 뭐 어떤 현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베이스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여기 시간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런 포인트도 있어요. 자, 기스 페이즈 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제 봤던 그 세 개의 페이지에서 자, 보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솔리드나 리퀴드, 베이퍼 중에 한 페이스에 있으면은 그 동일한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온도와 압력을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은 온도와 압력을 내가 온도 따로, 압력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도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내가 하나의 페이스, 하나의 그 페이스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도가 두 개다. T하고 P를 갖다가 내가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반면에 두 개의 페이스가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있는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평형 선에서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T하고 P가 묶여 있죠. 여기에서는 하나가 결정이면 다른 하나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자유도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T가 결정이 되면은 P가 결정이 되고 반대로 P가 결정이 되면 T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선은 자유도가 하나예요. 자, 반면에 이 삼중점은 세 개의 페이스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때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웨일 디파인 딱 하나의 점. 그죠? 아까 보면 내가 이제 0.00 75도에 뭐 0.0065 뭐 ATM 이와 같은 P와 P가 딱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자유도가 없어요. 인베리언트한 포인트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몇 개의 상위 평형을 이루고 있냐 하고 그 조건에서 내가 얼마만큼 조건을 바꿀 수 있냐는 거 서로 묶여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거를 일반화시킨 거가 이제 깁스의 페이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F는 C-P 플러스 E. 간단한 공식입니다. F는 뭐냐면은 자유도의 개수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개, 한 개, 0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유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프리덤 F가 되겠고 C는 컴포넌트,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컴포넌트의 개수예요. 이게 이 경우에는 내가 물이라고 하는 거는 H2O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하나예요. 이 경우에는. 이게 반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철하고 옥시전이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평형이다. 그러면 이제 철하고 옥시전이 이제 내가 뭐 몇 대 몇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때는 C가 2예요. 철 하나, 옥시전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고요. 내가 그래서 뭐 톨루엔과 벤젠을 섞은 어떤 믹스처다. 그러면 각각이 몇 대 몇을 섞냐라는 거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믹스처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컴포넌트의 개수는 2가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C가 이제 그런 의미가 돼. 컴포넌트 개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P는 뭐냐면은 현재 내가 몇 개의 상위 평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게 아까 같으면 내가 이제 뭐 이쪽 한쪽 그냥 하나의 베이스에서는 하나의 베이스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는 두 개가 있는 거고 세 개에서는 세 개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의 개수가 되겠어요. 그럼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리퀴드 베이퍼 이퀄리브리엄 라인에 적용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자 컴포넌트는 물 하나가 되겠고요. 베이스는 지금 물하고 그다음에 물 H2O 하나밖에 없는 거고 물하고 베이퍼 두 개의 베이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1-C 플러스 2니까 1. 그래서 자유도가 하나. 그러니까 방금 본 것처럼 아까 봤던 것처럼 T하고 P 중에 하나만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 식의 이제 룰이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왜 그게 성립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그걸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 나오나? 깁스페이스 룰이? 전에 배운 적 있어요? 음, 파트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증명은 되게 간단해. 내가 이제 케미컬 포텐셜만 이용을 하면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딴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컴포넌트들이 다 평형을 이룰 수 있으면은, 이루어야만 되는, 그렇게 되면 그 상들이 다 평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상평형 조건은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라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파고드는 건데, 우선은 이제 내가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게 결국 무엇의 함수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실은 세 개의 실은 네 개의 변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첫 번째 어떤 상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물이다라고 하면 물이 지금 액체 상태이냐, H2O가 액체 상태이냐, 기체 상태이냐라는 거. 뭐 그런 식의 내가 이제 페이스에 따라서 내가 그 자유도가 어떤 함수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이제 컴포넌트가 이제 뭐 여러 개 있다. 그래서 톨루엔과 벤젠이다. 그럼 톨루엔이냐, 벤젠에 따라서 또 케미컬 포텐셜이 다를 거예요. 그죠? 컴포넌트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현재 온도와 압력이 얼마냐. 이제 그건 딱 주어져 있으니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 이제 케미컬 포텐셜은 요런 게 정의가 되고, 이건 T하고 P 함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현재 지금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컴포넌트가 잠깐만요. 그렇죠? 자, 이거 잠깐만. 쏘리. 온도와 압력 되는 건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얘의 그 성분 B가 믹스처인 경우에는 성분이 몇 대 몇이냐가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톨루엔하고 내가 벤젠이다. 투 컴포넌트가 톨루엔과 벤젠이다라고 치면은 현재 내가 이 뭐 액체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1대 2로 되어 있는 거냐, 2대 1이냐, 1대 0이냐, 이와 같은 그 비, 상대적으로 몇 대 몇이냐라는 거, 그거가 여기에서 내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톨루엔이더라도 옆에 벤젠이 있는 것과 없는 거가 다르다는 케미컬 포텐셜이. 그죠? 그러니까 케미컬 포텐셜이 그거의 상대적인 그 비율의 함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세 개의 컴포넌트라고 A, B하고 D라는 어떤 그런 내가 엘리먼트가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면 이제 X 대 Y 대 Z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상대적인 B는 내가 하나를 고정을 해야 하면 뭐 해도 되는 거죠. 이게 1대 2대 3이나 2대 4 대 6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내가 앞에 있는 A를 그냥 1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믹스처의 비율의 자유도는 실은 세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몇 대 몇이냐라는 거. 이게. 자, 그래서 C-1개의 내가 이제 그 자유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가 실은 이제 뭐의 함수냐면은 온도나 압력, 그 다음번에 현재 이 페이스에서의 상대적인 그 비율, 몇 대 몇이냐. 그거는 실은 C-1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수의 개수를 보면 이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변수의 개수를 보면 변수의 개수는 지금 페이스가 P개의 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비율을 내가 C-1개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C-1 곱하기 P. 이게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온도하고 압력 두 개를 추가를 하면은 C-1 곱하기 P 플러스 2. 요거가 변수의 개수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톨루엔이다. 그러면 톨루엔인데 이게 지금 액체냐, 기체냐, 그리고 몇 대 몇 믹스처냐라는 거, 온도가 얼마라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변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변수의 개수는 C-1 곱하기 P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내가 정의가 되면은 상평형을 이룬다라는 거는 그 모든 엘리먼트들,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가 다 동일한 케미컬 포텐셜을 가져야 돼. 이게 어느 페이스까 상관이 없이.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과 기체가 상평을 이룬다라는 거는 H2O가 물 안에 들어가 있는 H2O의 케미컬 포텐셜과 베이퍼에 있는 H2O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지 상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주어진 컴포넌트에서 1번 컴포넌트라고 1번 컴포넌트가 모든 페이스에서, 그죠? 모든 페이스에서 얘가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야지 상평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번에서부터 컴포넌트 개수는 C니까 C까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거는 이퀘이션이죠. 이퀘이션이죠. 그죠?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지금 몇 개의 연립 방정식이에요, 이게 지금? P 곱하기 C라고 생각을 처음에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실은 방정식의 개수는 등호의 개수예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등호의 개수는 하나 빼야 돼요. P-1이 돼서 P-1 곱하기 C개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방정식은 P-1 곱하기 C고, 변수의 개수는 C-1 곱하기 P 플러스 2. 그죠? 요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요거 막, 이 방정식에 의해서 변수가 소거가 되죠? 남는 게 이제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내가 전체 처음에 변수의 개수 빼기 방정식 개수가 되겠어요. 그게 자유도예요. 빼면은 이거는 C-P 플러스 2 앞에 있는 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되세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뭐랄까, 특히 이제 멀티 컴포넌트,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거나 뭐 유용하지 않은데,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보면은 왜 내가 여기서 뭐 포인트가 만나는 이런 것들 내가 좀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조금씩 나올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CP 무한대 아직도 안 왔지? 확 얘기해버려, 그냥. 음. 아니, 왜 히 캐퍼시티가 발산하느냐 물어본 게 이제. 녹화를 하지? 녹화를 보라 그러면 되겠네, 그 학생한테. 여기에서 이제 CP가 왜 발산하냐 얘기해서 이제 그거를 물어봤어요. 이게 뭐 이게 불연속이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불연속이면 한다고 했는데 발산한다는 건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왜 여기서 발산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기억이 잠깐 안 나가지고 좀 헤맸었는데 여기서 발산한다. 왜 발산하게 될까?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파라마그넷이니까 지금 자석들이 굉장히 막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고 이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렬이 되는 게 갑자기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정렬이 돼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정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경계점에서 왜 히트 캐패시티가 무한대가 되냐? 히트 캐패시티 무한대라는 얘기는 내가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코릴레이션 이펙트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말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온도가 높은 상태를 일종의 무정부적인 상태, 아나키한 그런 상태라고 봅시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뭐 그냥 정부가 없어요. 다 막 엉망진창이야. 모든 게 다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막 행동하고 있는 그런 무정부적인 상태예요. 고온에서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체제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게 뭔가 정돈이 돼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사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무슨 이제 뭐 민주주의, 자유주의, 뭐 시장경제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나키 상태에서 할 때는 모든 막 이게 다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쩔 때는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그래서 뭐 나는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 만나보다가 쫙 생각이 퍼졌다가 또 누군가가 아니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공산주의가 좋아요라고 말하면 또 이렇게 또 쫙 이렇게 퍼졌다가 막 이런 상황이 돼요, 이게. 이 경계점에서는 이게.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라도 어느 지방에서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삽시간에 전국 생각이 쫙 퍼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뭐 순간에 누군가 강원도에서 딱 무슨 뭐 또 다른 생각을 했더니 또 쫙 번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삽시간에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번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아직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 우리가 딱 공론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서 아주 그냥 잘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예. 그렇다고 칩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그러면 아주 그냥 갑자기, 정부가 갑자기 뭐 빨겠다가 또 파랬다가 또 뭐 초록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게. 자, 그럼 그런 순간들에서는 그게 이제 실은 이제 뭐냐면 이게 자석으로 생각하면 실은 자석은 이제 이게 자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자석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자석이 북쪽을 향할 거냐, 남쪽을 향할 거냐, 동쪽이냐, 이런 자유도가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이걸 같이 내가 정렬이 될지 아직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게 어디 큼지막하게 이렇게 뭐 북쪽을 향한 게 쫙 이렇게 도면이 생겼다가 그 다음 순간에 또 갑자기 또 다 또 뒤집혀져 있다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관측이 됩니다. 이 근처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큼지막한 이렇게 그런 스케일에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가 발산한다. 이게 서로 어떤 연관을 주고받는 것, 어떤 부분에서의 작은 변화가 굉장히 멀리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가 딱 온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뭔가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민주주의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그쪽을 하는 딱 일단 시간 생각이 딱 정렬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조용하고 차분해집니다. 사회가 이게 어.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순간에서는 굉장히 작은 변화에 의해서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에너지 흡수가 많은 거예요. 조그만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거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뭐 비슷한 이유로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그런 임계 현상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서 뭐 그 이 매그네틱 도메인의 패턴들이 뭐 프랙탈 구조를 가진달지 뭐 이런 것들, 뭐 스케일링 러가 있고 뭐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이제 받았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가 CP가 unusual하게 발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긴 correlation length를 가지고 서로 플럭추에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대충 되시나요? 예. 뭐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고, 뭐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질문? 음, 여기 자는 학생을 뭐 이제 밤새서 뭐 했어요? 왜 그래? 음. 날이 따뜻해가지고 잘 졸리는 건가? 나도 졸리긴 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 요 섹션에서는 이제 우리가 솔리드 이퀄리브리엄,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솔리드 고체, 액체, 기체의 상평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중점을 두는 거는 고체 사이의 상평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어요. 뭐 비슷한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어프로치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철이다라고 하면은 철인데 철. 그래서 이제 철인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고체 또 보면은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단일, 그러니까 한 싱글 엘리먼트 그 물질인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알로트로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의 경우에는 그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한다. 뭐 지르콘 억사이드, 아이스 이런 거. 위에 거는 뭐 카본, 아이온 이런 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철에 대한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 온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압력이 돼요. 자, 스케일을 보면 여러분 온도가 저기서 500도. 아니, 고체니까 이제 온도를 높여야 뭐가 상변을 일어나겠죠. 3500까지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압력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 스케일이니까 일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10에 뭐 이게 그 자연 로그가 아니라 그냥 베이스 10입니다. 그러니까 뭐 10의 만에 10승, 10의 만에 8승 굉장히 낮은 그런 압력. 그러니까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철의 잠깐만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냥 뭐 일반적인 우리가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베이퍼의 경우에는 철의 분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 안에 중에서 철만의 그 분압이 얼마냐 그 압력을 이제 베이퍼는 의기를 합니다. 전체 그 가스 믹스처의 압력이 아니라. 자, 그래요.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기압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몇 번 나왔었지만은 철 같은 경우에 처음에 BCC, 우리가 강자성을 띠는 BCC 철이었다가 그게 이제 중간에 파라마그네틱으로 바뀌어요. 앞에서 CP가 발산했잖아요. 그거에 이제 파라마그네 상자성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옛날에는 파라마그네틱 베이스를 이제 처음에 알파 베이스 이제 이게 그 페로마그네틱한 거가 이제 알파고요.
파라마그네틱이 바뀐 다음에 그걸 베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베타를 그냥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알파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910도에서 이제 FCC로,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감마 페이스로 넘어가고 계속 파라마그네틱이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올리면은 이제 BCC, 이제 델타 페이스, 파라마그네틱 페이스로 다시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이제, 이베포레이트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돼요. 어, 거기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에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옆에서 깁스 에너지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깁스 에너지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BCC 아이온, 알파 페이즈가 이렇게 이제 쭉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FCC가 낮아지고요. 여기 보면 요 선이 FCC거든요. 그죠? 낮아졌다가 그다음 다시 BCC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BCC가 처음에는 여기 됐다가 역전이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역전이 돼가지고 다시 BCC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퀴드 이제 그 기울기가 더 가파른 리퀴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베이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렇게 커브가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어. 자, 그 요상에서 우리가 깁스 에너지를 갖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솔리드하고 베이퍼 사이에 우리 승화 곡선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온도가 보통 일기압에서는 우리가 이제 리퀴드 녹은 다음에 베이퍼라이즈가 되지만은 압력이 낮게 되면은요, 압력이 낮으면은 이게 바로 승화가 됩니다. 이게 승화가 되는 그 압력이 존재하고요. 그런 거가 우리가 이제 어, 어, 그렇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압력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그게 더 낮은 온도에서 그런 승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 요 압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낮아가지고 크게 우리한테 중요치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은 그렇지는 않은 게 여기 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중요해지는 거가 실은 이제 우리가 그 지구 위쪽에서 이게 우리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 그 정도의 때에서 보게 되면은 그 기압의 조건이 한 10할 7승에서 10할 4승 정도 굉장히 낮은 그런 압력이 되겠고요. 이게 지금 행성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지구하고 뭐 화성 사이에 이런 데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11승에서 10의 15승. 그죠? 인터스텔라, 이렇게 우리가 항성 간에 항성 간의 그 공간에서는 이제 시험 15승, 우주와 우주, 갤럭시 사이에서는 시험 11승. 이게 점점점 이렇게 그 바깥을 빈 공간으로 갈수록 압력이 훨씬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조개도 유성에서 우리가 돌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물론 온도가 이제 보통은 이제 우주는 이제 추우니까 낮지만 얘가 햇빛을 받게 되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표면에서 승화가 돼가지고 애들이 날아가요. 고체인데. 우리가 고체인데 이게 너무나 압력이 낮으니까 거기서 밖으로 이렇게 승화가 돼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체중이 감량이 되는 거야. 그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돌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위성이랄지 우주선 같은 것들 디자인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금속을 갖다가 쓸 거냐, 어떤 내가 뭐 재료를 쓸 것이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아주 큰 이제 문제가 생겨야 되게 조금 많이 이게 굉장히 정교한 그런 우리가 장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승화 곡선을 그런 데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서 물질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꼭 이게 irrelevant 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이. 자, 그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 이제 알파하고 감마 사이에 이 상평형, 알파와 감마 사이의 그 이퀄리브리엄 라인을 보면은요, 이게 물하고 물에서 이게 액체와 고체, 그 얼음하고 물 사이 그것처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게. 이게 좀 이렇게 어노멀러스한 건데, 고체와 고체 사이 이렇다라는 거가.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는 항상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델타 V분의 델타 S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고체라고 치면은, 이렇게 써보면은, dT분의 dP가 델타 V, 볼륨 변화하고, 그 다음번에 엔트로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그런 내가 이제 이 고체 1번 상과 고체 2번 상 사이에서의 내가 이제 이 변화를 보는데 볼륨 변화분의 엔트로피 변화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볼륨이 증가한다고 칩시다.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자, 볼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더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더 이렇게 약간 루스한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증가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루스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뭔가 원자들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진동이 더 약간 좀 쉽게 일어납니다. 스프링이 더 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이 연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진동이 쉽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이제 그런 진동에서 오는 우리가 이제 바이브레이션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엔트로피 중에서 특히 고체의 중요한 바이브레이션 엔트로피가 증가를 합니다. 더 쉽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앞에서 히 캐패시티 얘기할 때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양자 효과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엔트로피라고 안 보여드렸는데 히트 캐패시티가 이렇게 감소를 했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이유가 이게 점점점 온도가 내려갈수록 진동하기 어려우니까 양자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이 이게 점점 못하게 되면은 점점점 그쪽으로 자유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감소해요. 이게 그래서 쉽게 진동한다. 더 그러면 바이브레이션 엔트로피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볼륨이 증가한다. 또 루스한 솔리드는 더 진동을 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엔트로피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볼륨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빽빽한 솔드가 되니까 더 단단하게 되는 거고 단단하면 진동하기 어렵고 진동하기 어려우면은 엔트로피는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보통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파지티브 값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게 지금 네거티브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은 내가 이제 볼륨을 갖다가 한번 트레이스를 해보면은 알파에서 감마로 갈 때 볼륨이 감소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걸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BCC 구조고 얘가 FCC 구조인데 FCC가 더 우리가 더 이제 클로스 컴팩트된 구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감마로 가면서 더 볼륨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볼륨이 이제 네거티브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부호가 네거티브려고 하면은 엔트로피가 반드시 파지티브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엔트로피가 왜 얘가 더 크게 되느냐를 갖다 한번 따져보면은 엔트로피에는 우리가 방금 여기서 봤던 바이브레이션 엔트로피도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스핀 자유도가 또 따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솔리드와 달리 철은 이게 자석 물질이기 때문에 스핀에 의한 엔트로피가 또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한 거가 이 솔리드, 이 금속의 이제 이 철의 이제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감마 베이스가 이제 알파보다도 그거 합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요 논리에 의해서 바이브레이션 엔트로피가 실은 이제 어 알파보다는 이제 감마보다는 알파가 더 이제 커야 되는데, 자, 커야 되는 것이죠. 혹은 이제 실은 이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문헌 따져보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비슷하거나 얘가 조금 더 크거나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간에 얘는 반대로 가거나 이 방향을 결정을 못 하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스핀에 의한 기여도가 감마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까 말한 이런 효과들을 상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감마 페이스에 엔트로피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감마 페이스의 스핀이 더 자유도가 높은 것이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상전이가 일어날 때 알파 페이스와 감마 페이스의 그 자기 상태는 둘 다 상자성이에요. 파라마그넷이에요. 그러니까 정렬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핀이 정렬이 되어 있으면 엔트로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세로에서 파라로 가게 되는 스핀이 굉장히 딱 점프가 일어나는데 둘 다 지금 보면은 파라마그넷이거든요. 이 경계면에서는. 둘 다 파라마그넷인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왜 엔트로피가 더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냐면은 자, 얘가 이제 상대상이 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은 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잘못해 그걸 여기서 여러분 여기 내가 딱 용어를 딱 얘기 안 했는데 이 이제 매그네틱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요 온도를 우리가 이제 큐리 템퍼러처 얘기해. 큐리 템퍼러처. 큐리 부인 아시죠? 큐리 부인. 그죠? 큐리 템퍼러처. 이게 이제 강자성 물질과 상자성 물질의 그 베이스 상전이 그 온도를 우리가 큐리 템퍼러처 얘기하고요. 반자성의 물질, 엔티페로마그네틱 물질의 그 전이 온도는 우리가 닐 템퍼러처 얘기해요. 닐 템퍼러처. 들어보셨던가? 그러니까 큐리 템퍼러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닐 템퍼러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던가? 이게 이제 얘는 그 강자성 물질의 그 상전이 온도가 되겠고 얘는 반자성 물질의 상전이 온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온도를 벗어난 파라마그넷이 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게 온도가 처음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랄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 점점점 그렇다고 처음부터서 막 그냥 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그래서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자성 온도 그러니까 이런 전이 온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스피는 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제 감마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알파 페이스 같이 이게 알파 페이스 같으면은 지금 이제 BCG 같으면은 이 전이 온도를 잠깐만 맞죠? 910도 조금 지난 상태가 되겠고요. 이게 되겠고 이 FCC 구조 같은 경우는 FCC는 내가 따져보면은 실은 온도가 낮았을 때 가장 온도가 낮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엔티페로바그네틱 반자성 상태예요. 이게 감마 페이스는 이게 하고 온도가 몇 도더라? 아,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닐 템퍼러처가 굉장히 낮은 온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는 얘는 엔티페로마그네틱이었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상자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훨씬 낮은 온도였기 때문에 많이 벗어났으니까 훨씬 더 스핀의 자유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헷갈리나,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BCC는 요 온도, 910도 아래에서 페로마그네틱이다가 위쪽에서 파라마그네틱이고요. 지금 FCC 구조 같으면은 훨씬 더 낮은 온도 그 이하에서 반자성이다가 거기에서 파라마그네틱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어. 여러분들이 감사 여러분들이 자성을 반자성, 상자성, 강자성 여러분들이 잠깐만 알죠? 대충 알죠? 그죠? 이 대충만 이해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된 거는 전자계 성질에서 여러분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반자성이었다가 상자성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스핀의 자유도가 같은 파라마그네틱이지만은 FCC가 더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얘가 엔트로피가 좀 더 높은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유예요. 어려운 이유고 난 솔직히 근데 나 이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바이브레이션이랑 컨트리뷰션도 얘가 지금 제대로 지금 카운트를 한 건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교과서에서 여러분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물질로서 우리가 이제 지르코늄 옥사이드인데요. 지르코늄 옥사이드는 지금 보면은 어, 그 온도가 보통 상온에서 우리가 모노클리닉이었다가 테트라고날, 그 다음에 이제 큐빅, 그 다음에 이제 멜팅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런 식의 페이스 다이그램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두 개 풀고 이제 수업을 끝내는데요. 문제가 좀 길어요. 아유, 질문 없어요? 없어?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 솔리드 소디움 플로라이드.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저렇게 생긴 이렇게 굉장히 좀 투명한 그런 이제 물질이 되겠고요. 뭐 방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더멀 이베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코팅 뭐 이런 거에 좀 쓰고 있다. 이게 라는 이제 그런 물질입니다. 소디움 플로라이드. 예. 그러니까 NaCl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거에다 조금 더 작은 클로라임보다 작은데 이제 소디움 플로라이드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디움 플로라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 고체의 그 베이퍼 프레셔가 이렇게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솔리드 이 소디움 플로라이드하고 기체하고가 그러니까 이게 베이퍼 상태가 이퀄리브리엄을 이루는 그 이제 이퀄리브리엄 베이퍼 프레셔가 되겠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솔리드하고 베이퍼 사이에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을 갖다가 지금 이제 온도와 관계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하고 리퀴드 소디움 플로라이드하고는 그러니까 요 선이 되겠죠? 이 선. 자, 이 선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예? 자,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쭉 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끓는 점. 자, 끓는다라는 거는 액체의 베이퍼 프레셔가 일기압이 되는 거가 끓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물이 일기압이 되면 끓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은 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 이유가 베이퍼 프레셔가 떨어지니까. 이게 그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상황에서는 일기압에서 리퀴드의 베이퍼 프레셔가 일기압이 되는 거가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요 두 번째 식에다가 이제 P 이꼴 2를 대입을 하면은 0이 되는 거고요. 요런 우리가 이제 보일링 포인트에 대한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수치적으로 풀게 되면은 2000 켈빈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나와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트리플 포인트에서의 온도하고 압력을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요 포인트.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솔리드와 리퀴드와 베이퍼가 이제 다 같이 만나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솔리드의 베이퍼 프레셔와 리퀴드의 베이퍼 프레셔가 같은 점이 되겠죠. 그죠? 그 같게 되면은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가 다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솔리드의 베이퍼 프레셔와 리퀴드의 베이퍼 프레셔가 같은 온도, 트리플 포인트 온도에서는 같아지게 되고요. 이걸 수식으로 풀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1239 켈빈이 나오고 그때 이걸 갖다가 온도를 내가 대입을 해서 압력을 구하면은 압력이 2.29에 10만 4승 ATM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삼중점에서의 온도하고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 끓는 점에서의 그거죠. 엔탈피 오브 이베포레이션 엔탈피를 구해라. 그러니까 끓는 점에서 그러니까 요 라인이 되겠죠. 그죠? 요 라인에서 이제 하는데 끓는 점이 지금 이제 1 ATM이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그 끓으면서 엔탈피가 얼마나 증가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액체에 대한 그 베이퍼 프레셔 이퀘이션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뭘 이용하냐면 앞에서 했던 우리가 클라우시스 클라페온 이퀘이션 그죠? 다시 한번 가보면은 옆쪽에서 우리가 이거를 했었죠, 그죠? 요거 그거를 미분한 거가 P를 우리가 이제 T로 미분한 거고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걸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DT분의 D 로그 P가 RT의 제곱분의 델타 H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D 로그 P를 T로 미분합니다. 그렇죠? D 로그 P를 T로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RT 제곱분의 델타 H가 되고요. 델타 H가 바로 이제 이베포레이션 엔탈피가 되는 거니까 그거가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온도는 끓는 점 온도 앞에서 1번에서 구했던 이 끓는 점 온도를 대입을 합니다. 음. 소리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RT 제곱이니까 RT 제곱을 갖다 다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죠? 나누고 하면은 델타 엔탈피가 이제 일반적인 온도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2006 켈빈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21만 6,500줄
몰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삼중점에서의 멜팅 엔탈피를 구해라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우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요런 구하는 방식에 의하면은 실은 이제 이베포레이션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비슷한 거를 우리가 이제 고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승화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승화. 이제 이거는, 끓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맞죠? 이게. 그래서 내가 솔리드에서 베이퍼로 가는 거는 방금 앞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내가 이제 트리플 포인트에서는 실은 세 개의 페이스가 솔리드, 리퀴드, 베이퍼가 다 이퀄리브럼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솔리드에서 내가 베이퍼로 가고, 그랬었던가? 솔리드 리퀴드로 간다고 치죠. 솔리드 리퀴드로 가면서 엔탈피 변화하고, 그 다음번에 리퀴드에서 베이퍼로 가면서 생기는 그 엔탈피 체인지하고, 그 다음번에 다시 베이퍼에서 다시 처음에 그 솔리드로 가는 거 하고, 이 모든 엔탈피 변화를 다 합치게 되면은 그거가 0이 돼야 되겠죠? 엔탈피는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밖에 삥 돌아 제자리로 오게 되면은 엔탈피 변화는 전체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S2V, S2L이죠. 그죠? S2L이니까 S2L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걸 갖다가 양쪽으로 이제 내가 우변으로 보내고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그죠?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이 L2V를 갖다가 V2L이고 이쪽에서는 솔리드2 잠깐만 그죠? 솔리드2 베이퍼가 되겠죠. 그죠? 어, 요걸 이렇게 더하는 거가 되겠고요. 순서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여러분 돼 있을 텐데 그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곱하기였던가? 잘못됐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여기.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트리플 포인트에 온도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33,150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엔탈피가 그 스테이트 펑션이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5번 문제는 이제 히트 캐패시티 차이를 구해라. 이게 트리플 포인트에서요. 트리플 포인트에서 몰라 히트 캐패시티 리퀴드하고 솔리드의 그 히트 캐패시티 차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뭐를 이용을 한 거냐면은 엔탈피 변화가 트리플 포인트의 솔리드 리퀴드가 방금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27,000 요걸 갖다가 되어 있는데 엔탈피의 변화를 온도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게 히트 캐패시티 차이예요. 그냥 엔탈피라는 게 히트패스를 접근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미분한 거가 이제 바로 CP의 그 변화가 되겠고요.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바로 4.24 줄퍼 켈빈이 나오고 그게 이제 두 페이스 사이 히트패스트 차이가 됩니다. 리퀴드가 더 큰 거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베이퍼 프레셔를 쫙 주고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베이퍼 프레셔가 우리가 실은 그 물질의 어떤 평형상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죠? 이게 여러분 연필심을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바꿀 것이냐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에 알로트로프죠. 그라파이트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메탈릭 폼 폴리드 3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시하세요, 그냥. 자, 그라파이트와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둘 중에 뭐가 더 안정하냐? 이게 불행하게도 하여튼 그라파이트가 안정합니다. 이게. 그라파이트가 더 안정하고요. 이제 다이아몬드는 이제 불안정상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라파이트에다가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14,400 켈빈 이하에서, 그러면은 그라파이트가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돼요. 압력을 가하면.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다이아몬드, 보통 우리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구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고온 고압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캐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라파이트 흑연을 갖다가 내가 굉장히 이렇게 프레셔를 세게 갈아가지고, 실험실에서 가해가지고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넷플릭스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뭐 아마 그런 제목일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이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거가 나오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거 굉장히 사고 오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지금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그죠? 나도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 애엄마랑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왜 우리가 그 결혼할 때 그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로 했을까? 그때 그냥 금덩이를 했으면은 지금 훨씬 더 돈을 벌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인조 다이아몬드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큰 스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게 이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되게 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나오지만은 이제 드비어스, 영국에 있는 회사죠. 그 회사가 대부분의 그 어떤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에 한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매점매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장에 인조 다이아몬드랑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실 똑같거든, 이게. 화학적으로 다를 수가 없죠. 이게 똑같은 건데, 막 그거는 가짜다고 막 우기고 막 하면서 이제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인조 다이아몬드가 많이 시장에 풀려 있어요. 풀려 있고, 구별할 수가 없어. 구별할 수가 없고, 그래서 DBS에서 그냥 자체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막 색깔 막 집어넣어가지고 다이아몬드 팝니다, 그냥. 팔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의 그 수요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래서 다 이제 다이아몬드 그래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디슨 그라파이트로부터서 그걸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압력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온도를 좀 올리기는 좀 뭐 어렵다고 치고 상온에서 압력을 내가 얼마나 가하면은 이 연필심이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적인 값들을 보면은 그라파이트가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엔탈피는 1900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몰당 이렇게 되고요. 엔트로피는 보면은 그라파이트보다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작아요. 아까 말한 이외에 그라파이트는 층상 구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라파이트의 그 한 층, 그래픽 내에서는 굉장히 단단하지만은 층과 층 사이는 되게 소프트해가지고 바이브레이션이 잘 되는 편이고요. 반면 다이아몬드는 단단하죠. 굉장히 진동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이유에 의해서 밀도도 더 그래서 밀도도 보면은 그라파이트는 2.22, 다이아몬드는 3.51, 훨씬 더 덴시티가 높죠.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럼 압력을 얼마를 가하면 되게 상이 바뀌겠냐라는 거는 결국은 깁스 에너지를 갖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가 누가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은 내가 그라파이트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면서 깁스 에너지 체인지를 보면은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니까 앞에 있던 양을 쭉 집어넣으면은 2904줄. 그죠? 그러니까 그라파이트가 더 훨씬 낮은 거죠. 이게 포지티브 값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그라파이트 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상온에서는 상온 상압에서는 당연히 그라파이트가 안정합니다. 이게 자, 그럼 이거 이제 압력을 가해서 얘가 이제 얼마나 그게 바뀔 수 있냐라는 거는 그 깁스에너지 차이가 압력이 어떻게 오존하냐. 내가 온도는 내가 일정하게 했다고 했을 때. 자, 그건데, 요 미분값. 깁스에너지를 압력으로 미분한 거가 볼륨이잖아요. 차이는 볼륨의 차이가 되겠죠. 이게. 자,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V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의 볼륨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볼륨을, 각각 그러면 이제 몰당 볼륨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여기 밀도로부터서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아토믹 질량수라는 거죠. 질량수. 우리 질량수가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카본 12가 이제 12가 되는데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1몰에 다이아몬드 카본 12 애톰을 갖다가 모으게 되면은 그거의 무게가 12g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질량수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질량수 정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가 그 일몰의 정의가 그겁니다. 일몰의 정의가 이게 카본 12 애톰을 1몰을 모으게 되면 12g이 되는 그 개수가 1몰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실은 이제 1몰의 카본 12는 12g이니까 그거를 밀도로 나누게 되면은 몰당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이제 다이아몬드의 밀도로 나누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볼륨 차이를 보게 되면 델타 V가 마이너스 1.99. 그러니까 이 그라파이트 다이아몬드로 가면서 볼륨이 더 슈링크하게 되는 거죠. 더 덴스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미분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미분의 값을 구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델타 G는 그 기울기를 갖다가 적분한 거니까 델타 V를 일기압에서 내가 가하는 압력까지 그걸 적분을 한 건데 델타 V가 컨스탄트라고 치고 이게 그 얘기는 이제 이게 어떤 컴프레시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압력에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델타 V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델타 V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위 맞춰주고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상압에서는 2904였다가 더하기 이제 볼륨 변화 마이너스 1.99에다가 단위 변환 0.103, 다음번에 P 압력 마이너스 1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거가 0이 되는 거가 딱 크로스오버가 생기는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0이 되는 P 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14,400 HM이 돼요. 14,400 기압. 할만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냥 확 찍어 누르면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엠빌로 찍어 누르면 돼요. 다이아몬드 엠빌. 이거, 이 정도 압력 가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 되고요. 보통은 다이아몬드 엠빌 셀을 가지고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만듭니다. 이게 이 정도 압력 갖다 가한다고 하면 그 누르고 있는 그 물질도 이게 그 물질이 먼저 망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 고압을 가하는 기술에서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하여튼 용을 쓰고 하여튼 이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우리가 CBD 방법이야. 증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증착을 하게 되면 이제 디펙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단결정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나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보석 같은 거 쓰려고 하면은 좀 이제 압력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래서 할만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 이번 챕터를 마치고요. 오늘 아마 숙제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숙제 이제 또 즐겁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뵙겠습니다.